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크립토 업계 전반, 비트코인 ETF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환희의 순간, 그때야 큰 걱정은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공포가 한 번씩 찾아올 때면 차라리, 핸드폰이나 그 컴퓨터 PC 모니터를 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하루 이틀 전 기사인데요. 일본의 가장 큰, 우리로 치면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올해 6월 달부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활성 사용자 수면, 이제 한 달에 정말 액티브하게 쓰고 있는 사람이 2,200만 명이라는 건 사실 굉장한 숫자거든요. 자, 일본에서 얼마 전에 대기업들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를 면제하기로 이미 법을 통과시켰죠. 그러니까 양도세는 있지만 보유세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뉴스고요. 그 이상을 볼 수 있으셔야겠죠. 자, 당근 마켓만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까요? 일본에 있는 IT 기업들, 스포츠 기업들, 결제 기업들, 아니면 유통업체들, 여러 가지 브랜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이더리움 들고 있으면 보유세를 안 내도 된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당연히 결제를 할 겁니다. 어찌됐건, 자, 다른 기업들도 똑같은 이 지금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만 결제 허용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비트코인만 이렇게 결제를 허용할까요?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이 되면 그 다음은 이더리움이고요. 그 다음 주요 알트코인으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죠.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 하나가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있지만 제가 볼 때 매우 확률이 높은 의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결제 앱 스트라이크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특히 이제 비트코인을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해서 1초에 수백만 건을 처리를 할 수 있고, 거래 수수료도 거의 푼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실제 비트코인 결제에 활용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아프리카에서 무려 20개국 지금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앱을 20개국에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제 중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인도와 같은 이쪽에 있는 국민들은요. 우리처럼 큰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오히려 좀 더 큰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상 생존입니다. 이제 그냥 법정화폐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우리 지금 웬만한 선진국 비슷한 곳에서 있는 곳들과는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치 저장을 위해서 실제로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이든 비트코인을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에 있는 서민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극부층들. 자, 극부층은요, 이게 왜 코인이 필요하냐? 사실 외환 규제가 전 세계 어디든지 국경을 넘을 때 이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국의 부자들이 미국에 자녀 유학 보내놓고 자녀한테 비트코인 싸버리는 식으로 국부 유출이 사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부층들이 또 자산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올인이 아니라요. 부동산 있고 채권 있고 주식 있고 한데 이걸 여러 다각화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로 가져가는 측면에서 코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극부층이든 개발도상국의 엄청난 인구든 다 코인이 매우 매우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라크 데이비스 인플루언서입니다. 얼마 전에 가서 봤더니 팔로워가 이제 100만 명이 넘어섰더라고요. 자, 중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 홍콩 은행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푸싱하고 있다. 이거 맞죠? 규제 당사자죠. 홍콩의 미국으로 치면 SEC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승인을 검토 중이다. 그 말은 사실상 이제 시점에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모두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하면
중국에 있는 돈들, 뭐 아시아에 있는 돈들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물 ETF가 홍콩에 런칭이 된다면 이건 사실 시점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올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엄청난 유동성이 지금 홍콩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홍콩, 뭐 중국 메인랜드뿐만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들이 홍콩에 있는 거래소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배제하지 말라. 맞는 말 같아요. 어, 짧은 기간과 이 가격의 변동성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요. 이제 투자자라면 큰 그림과 큰 숲을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코인쉐어스라고 하는 그 투자 펀드의 CSO 최고 전략 책임자가 비트코인 이거 현물 ETF 승인되면 뉴스의 팔자일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은데 그 근거로 지난해에도 이제 유럽에서는 이미 그 ETP 상품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ETF랑 뭐 비슷합니다. 자, 지난해 마지막 주만 2억 4,300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 작년에는 무려 22억 달러가 지금 유입이 됐었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얘기다. 근데 지금 블랙락 혼자만 비트코인 지금 시드머니만 20억 달러죠. 우리 돈 2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 자금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 이거 승인된다고 해도 뉴스의 팔자 이벤트 글쎄 이게 확률이 낮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겠죠. 뭐 이런 뉴스를 보고요. 그렇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중남미의 온두라스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별 경제 구역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공식 회계 단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 및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측정하는데 비트코인을 회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사실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든지 기업에서 물건, 어떤 기계에 대한 가격을요, 우리가 달러로 보통 표시를 하잖아요. 이제 무역을 할 때, 거래를 할 때, 그걸 지금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표시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비트코인이 화폐 단위로 사용될 수 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지역의 조셋 청장님입니다. 호르세 콜린 드레스라고 하는 조셋, 그러니까 세금 청장님께서 비트코인을 회계 단위로 인정하면서 개인과 기업에 제공하는 재정적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대할 수 있다. 옵션을 추가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유롭게 통화를 선택해서 거래도 하고 회계,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비트코인으로 세금 납부는 안 되지만 향후 문제가 해결되면 기업들은 비트코인 세금 부채를 보고하고 비트코인으로 세금까지도 납부를 한다. 사실 이건 의견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벌어진 팩트죠.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회계 단위이자 화폐 단위로 사용을 하겠다. 향후 기업들이 비트코인으로 세금 부채를 보고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뉴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보다 오히려 더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요,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기관의 자금이 온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호재 맞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국가, 기업, 개인들이 지금 코인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거는 사실 더 펀더멘털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인터넷 매직 머니였거든요. 아니면 마약이나 여러 가지 불법 자금이었던 그 사기라고 태깅을 했던 그 비트코인이 실제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SEC의 국장,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거대한 폰지 사기다. 비극적인 재앙이다. 일단 들어보시죠. 법정 화폐로 수수료를 받아서 주머니를 두둑히 채우려는 월가 기업들의 기회주의적 카르텔이다. 저는 이 말은 동의합니다. 이 말은 맞죠. 이제 돈 이제 벌려고 비트코인 ETF 승인을 시키겠죠.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적절한 규제 감독이 없는 것, 그리고 투자자들이 더 비싼 가격의 자산을 팔 수 있는 더 큰 바보를 찾는 것, 이 두 가지 이유다. 더 이제 비싼 가격에 살 사람이 없으면 시장은 붕괴한다.
자, 그동안 암호화폐에 뭐 내재 가치가 없다며 엄격히 규제할 것을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요. 사실 막 코인 가격이 막 올라갈 때 얘기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겠죠. 근데 이런 조정 시기에 저런 얘기를 하면 공포는 극대화됩니다. 자, 역발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아직도 그래서 기회가 있다. 자, 공포와 탐욕,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불편한 마음에 휩싸였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반대로 매매를 한다. 내가 매수를 떨어져서 찝찝하게 샀는데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매우 마음이 불편합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죠. 뭐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잘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막 그냥 눈앞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면 사실 이게 좋은 매매입니다. 우리가 바닥과 그 천정을 모르기 때문에요. 이게 좋은 매매고요. 반대로 마음이 편안한 매매, 막 가격이 올라갈 때 내가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한다거나 이게 이제 뭐 엄청나게 뭐 비쌌을 때가 아니라 패닉셀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라도 건져야지. 휴, 다행이다. 자, 이런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매매입니다. 자, 마음이 불편할 때는요, 차라리 그 반대로 이렇게 행할 그게 없다면, 용기가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낫다. 마음이 불편하면 이상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전 높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작년 12월 29일자인데요. 인도에서 그 전 세계 그 메이저 코인 거래소 그 URL,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차단시켰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크라켄, 뭐 후오비, 여기 쿠코인, 비트렉스, 게이트아이오. 자,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인도 퍼드입니다. 사실 뭐 지난 8년간 중국 퍼드가 가장 셌거든요. 뭐 진짜 다 금지, 뭐 채굴장 금지, 결제 금지, 매매 금지인데 지금은 이제 중국은 이미 돌아섰고요. 지금 인도가 남은 거죠. 근데 이런 퍼드에 누군가 지금도 사실 제가 보니까 속아요. 그 속는다는 의미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누군가 매수를 하지 않고 패닉셀을 아직도 누군가 하고 있다. 여전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지금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저가 매수의 기회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순간이 오겠죠. 아직까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미국의 어떤 교수가 SEC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이거 시간 끌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발행사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건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좀 참신한 생각인데요. 사실 뭐 SEC가 이제 ETF를 거절이나 연기를 하려면 확실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뭐 이전에 했던 명분, 뭐 가격을 조작한다,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이거 지난 10년간 써먹었거든요. 이제는 이런 명분은 안 됩니다. 한다면 매우 창의적인 명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라? 뭐 아니면 이것보다 더 뛰어나고 생각도 못한 명분을 가지고 나와야 명분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 명분이 뭐가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어쨌든요. 자, 체인링크 관련된 사실 큰 호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Depository Trust and Clearing Corporation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DTCC라고 합니다. 이게 뭐 우리말로 하면 중앙 예탁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미국의 국채, 뭐 주식, 또 뭐 여러 가지 외환 거래, 그러니까 서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권 거래를요. 그러니까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겠죠. 근데 실제로 돈이 오고 가야 되고요. 증서가 오고 가야 되잖아요. 국제 증권이 가야 되고 누군가는 중간에 가격을 그러니까 받아놨다가 이제 그 매도자에게 이렇게 이제 전달해야겠죠. 그 중간에서 그 증권을 중개해주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러니까 결제 금액 정산 규모가 가장 큽니다. 무려 1년에요. 2 quadrillion dollar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년에 무려 그 정산되고 결제되는 금액이 260경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국채 사는 수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다 여기를 거쳐서 이제 뭐 중개인들 뭐 이렇게 그 매수매도 그 중개를 해주거든요. 자, 이 기관에서 뭘 한다? 체인링크의 CCIP를 지금 사실상 이거 지금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해서
자산 토큰화 호환성을 지금 내가 시키겠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이제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가치를 봐야죠. 지금 체인링크에 저는 가치가 매우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가격을 보죠. 저번에 한번 쭉 올랐다가 뭐한 두세 달 이렇게 횡보하니까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죠. 이 반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죠. 자, 체인링크의 CCIP 기술. 이거 상당한 그 호환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인이나 어떤 자산들이 왔다 갔다 서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술. 자, 코스모스, 뭐 에이텀 코인 있죠. 거기에 IBC 기술이라는 거. 그리고 폴카닷도 있습니다. 폴카닷도 2.0.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에 출시가 될 겁니다. 이 세 개가 사실 제가 볼 땐 다 훌륭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자산 토큰화라고 하는 게 체인링크 하나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말고 뭐 레이어 제로 기술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제가 볼 땐 다 다방면으로 쓸 수 있다. 저는 뭐 참고로 이 세 개를 사실 다 들고 있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겁니다. 자산 토큰화라고 하는 거, 이거 진짜 미래 확정적인 기술 맞아? 여기에 yes냐, no냐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맞다면 떨어지고 뭐 재미없을 때 그냥 계속 사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뭐 2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저도 모릅니다. 전 세계 막 그냥 펌핑이 일어나고 TV만 틀면 사람들이 뭐 카페만 모이면 업비트창 켜고 있을 때까지 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자산 토크나 미래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매우 심플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1월 4일자 이제 비자 카드인데요. 자, 비자 카드에서 브랜드가 맞춤형 브랜드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 수 있는 웹3 충성도 플랫폼을 공개한다. 이제 비자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그 글로벌 기업들과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결제 플랫폼이죠. 이 결제 플랫폼은 그 결제 금액 일정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이게 주 수입원이라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특정 기업, 브랜드 기업이죠. 대기업들이 어떤 소비자가 결제를 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 많이 사면 살수록 첫 번째, 코인으로 보상을 지급하겠다. 두 번째, NFT를 지급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코인과 NFT를 지금 지급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코인과 NFT를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이 생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가져갑니까? 그걸 비자가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는 디지털 지갑을 많이 선점하면 할수록 시장을 장악하는 겁니다. 모든 그 경제 행위가요, 웹3에서는 결국 지갑을 기준으로 일어나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겠다. 그게 이제 NFT거든요. NFT가 뭐 죽었다, 끝났다, 뭐 작년 내내 이게 하반기 내내 나왔던 그 기사들이 있잖아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자, 스타벅스에서 예전엔 종이 쿠폰에다 뭐 10개, 12개 하면 커피 한 잔씩 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걸 NFT로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그냥 주는 거죠. 앱에다가 그냥 NFT, 그냥 종이 쓰던 게 이제 그냥 앱으로 들어간 겁니다. 나이키에서 이제 막 NFT 한정판 운동화를 살 수 있는 쿠폰을 줍니다. 자, 로레알이라고 하는 그 화장품 회사에서요. 그 뭐 메타버스 어디 와서 뭐 도장을 찍으면 새로 나온 신상 화장품을 살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쿠폰을 그냥 줍니다. 이게 뭐 지금은 10대, 20대, 뭐 30대 젊은 분들만 이런 거 이제 참여를 아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엔 프로모션이죠. 나중에는 웹3로 모두 옮겨갈 수밖에 없다. 이걸 제가 또 비유로 설명을 하면요. 예전에 생각해 보신 배달 음식 다 뭘로 하셨습니까?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요. 다 전화번호 찾고 아니면 이제 그 중국 요리집에 그 전단지 하나하나 다 이거 사실 귀찮게 모아 놓으셨다가 그거 보고 전화로 이렇게 주문하셨잖아요. 이거를 웹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웹1은 그냥 우리가 보고 뭐 어떤 그 교류가 불가능한 거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배달의 민족이다, 뭐 요기요다, 배달 앱을 사용합니다. 이걸 지금 웹2라 보시면 됩니다. 웹2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죠. 사실 우리도 편하고 기업들도 뭐 홍보 마케팅도 해주니까 사실 좋은 점이 있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중간에 플랫폼, 빅테크 기업이 이익을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웹3가 나왔는데요. 자, 웹3는 기업과
크리에이터와 소비자 모두에게 더 이익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웹2에서 플랫폼 기업이 가져갔던 큰 이윤을 크리에이터와 소비자에게 더 분산해서 더 많이 나눠주는 격입니다. 자, 물건과 서비스 돈 내는 사람 누굽니까? 소비자죠. 사는 사람도 소비자입니다. 자,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웹3로 갈까요? 안 갈까요? 자, 소비자들은 웹2 플랫폼, 이거 수수료, 기업들도 이거 수수료 많이 내야 되죠. 배달의 민족, 뭐 마케팅 비용, 이게 뭐 갑질 논란도 일어났잖아요. 자, 웹3는요, 소비자와 기업들과 크리에이터들, 팬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연예인과 그 팬들 있잖아요. 모두에게 그쪽으로 이제 소위 이익을 몰아주는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소비자는 웹3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웹3로 가는 이유는 뭘까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잘 되기 위해서지만 이거 안 하면 나중에는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간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뭐 네이트 제라시라고 하는 친구가 뭐 괜찮은 의견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뭐 운영 수수료 이게 사실 뭐 다 ETF 출시하면 어디를 고를까요? 물론 뭐 블랙록 좋죠. 피델리티 좋은데 사실 이 그 금융기관들의 주 수입원은 뭡니까?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수수료 경쟁은 당연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재 11개, 12개 중에 제일 낮은 수수료를 제시한 곳은 피델리티라고 합니다. 피델리티는 0.39%로 가장 낮은데 인베스코도 상당히 큰 회사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수수료는 0.59%인데 첫 6개월 동안에는 수수료 안 받겠다. 자, 블랙락은 여기보다 비싸거든요. 자, 이런 수수료 경쟁이 좀 재미있는 사실 경쟁이죠. 그 다음에 ETF 승인은 아무래도 수요일, 그러니까 1월 10일 현지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월 10일 밤 늦게나 아니면 그 다음날 1월 11일 목요일 오전에나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현재로선 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세 번째, 뭐 ETF 출시가 되면 예상대로 ETF가 목요일 출시되면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지가 관건이다. 이게요, 사실 뭐 저도 뭐 몇 주가 걸릴 줄 알았는데 이제 SEC가 이걸 좀 그 출시할 기간을 앞당긴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ETF가 1월 11일 목요일 날 바로 승인, 그러니까 수요일 날 승인이 되면 목요일 날 11일 날 바로 지금 이게 출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 진짜 된다면 이번 주 끝나기 전에 매우 큰 펌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거절되면 매우 큰 폭락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뭐 블랙록은 뭐 이미 20억 달러를 뭐 확보했다는 소문이 있고요. 아크 인베스트도 뭐 2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공세, 뭐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바네크는요. 사실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보다는 조금 작거든요. 이 친구들은 먼저 현물 ETF 광고를 다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좀 더 이제 약체 기업이기 때문에 치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른 회사들 아직 시작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레이스는 승인이 된 이후에 아마도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뭐 결과를 우리가 압니까? SEC의 내부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뭐 어떤 인플루언서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격이 하락하면 가슴이 아프겠죠.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더 가슴 아픈 일은 떨어졌을 때, 특히 폭락했을 때 나한테 더 살 수 있는 돈이 없다?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이죠. 사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근데 뭐 돈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뭐 내비두면 나중에 다시 올라올 겁니다. 제가 이제 절대 금지해야 될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패닉셀, 두 번째는 포모에 매수하는 건데요. 이 둘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면 패닉셀입니다. 패닉셀만큼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급전이 필요하다, 급전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빅글 해가지고 막 영끌 하면 이걸 못 버팁니다. 패닉셀 하는 순간 사실상 끝난 겁니다.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닉셀만큼은 우리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자, 월가에서, 언론에서 왜 이렇게 비트코인 ETF, 뭐 작년부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을까요?
사실 잘 알고 있는 팩트인데요.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월가의 금융기관들은 뭘로 먹고 삽니까? 우리처럼 뭐 시세 차익이 아니고요.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뭐 보관 수수료, 뭐 이체 수수료, 뭐 아까 이제 ETF 판매 수수료 경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주요 언론에서는 뭘로 먹고 살까요? 조회수입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거기에 비례해서 광고 수입이 늘어나겠죠. 자, 월가에서는 뭐 ETF가 됐건 펀드가 됐건 금융 상품을 계속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해야 수익이 많이 납니다. 사실 코인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언론에서도 조회수, 클릭 수가 많아지면 질수록 당연히 광고 수익이 늘어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호들갑을 떤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게 엄청난 일 맞습니다. 근데 필요 이상으로 뭐 그냥 일거수일투족 뭐에 따르면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얘기 그냥 적당히 걸러 들으시면 제일 좋고요. 가격이 저 같은 경우는 뭐 올라도 그만 오르면 뭐 좋죠. 근데 떨어져도 그만. 자, 저 같은 사람은 월가나 언론에서 조정이 될까요? 조정이 안 되죠. 뭐 그냥 아무 행동을 안 해버리면 이게 샀다 팔았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을 월가에서 가져갑니다. 이러신 분들은 월가를 오히려 잘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늘 큰 사건과 사고를 만들어야 패닉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샀다 팔죠. 나중에 큰 사건, 역대급 사건, 크면 클수록 역대급 포모가 나옵니다. 샀다 팔았다 하는 이유 이젠 아시겠죠? 자, 저가에 만약에 매집을 하셨다면 설레발을 크게 치면 칠수록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중에 본인들이 결국 이거 엄청나게 또 다시 가격 올릴 거거든요. 그냥 그때까지 그냥 들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제가 마지막에는 이 또 추억의 디스코 팡팡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이 친구들 막 이제 비명을 지르는 친구도 있지만 여기 그럼 가운데 그냥 덤덤하게 서 있는 아저씨도 있죠. 자, 누가 더 오래 버틸까요? 똑같은 곳에 있는데 전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어디를 어떻게 잡냐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가운데 있는 이 아저씨처럼 그냥 덤덤하게 그러네 재미있네. 이제 사람들도 좀 쳐다보고 이런 사람도 있네. 자, 코인 투자를 제가 디스코 팡팡에 비유를 했는데요. 2년만 버티면 누구나 10배에서 20배를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이 바로 코인 투자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투자하시는 경우는 뭐 10배, 20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좀 알트를 섞어주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겠죠. 물론 2년 버틴다는 거 당연히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약 2%만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지금 2% 확률은 뭐냐면요. 저가에 잘 매집을 했다가 고가에 펌핑장에서 훌훌 다 털어버리고 그냥 이 시장을 떠나는 사람의 비율이 2%란 얘기입니다. 자, 크립토 TV는 여기에서 지금 올바른 지식을 최대한 제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요. 어, 바닥에 살 수 있는 용기와 고점에 팔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생기죠. 자, 우리가 2년 후에 졸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만큼 올바른 지식과 믿음과 확신이 그래서 필요하겠죠. 차라리요, 공포의 순간에 돈이 없다?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제발 패닉셀만큼 우리가 손가락 그냥 칵 깨무시면 됩니다. PC, 핸드폰, 모니터 그냥 꺼버리시는 게 나아요. 공포의 순간. 쉽지 않겠지만, 공포의 순간 이거 하시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니터 끄시고요. 2년 후에 좀 졸업해 있을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년 후에 내가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뭘 해야지? 뭐 효도도 하고 뭐 여행도 하고 뭐 자녀들과 어딜 가 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코인 2년은요, 사실 뭐 긴 시간이죠. 주식으로 치면 5년에서 10년, 뭐 코인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냥 365일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죠. 부동산으로 치면 10년 이상의 큰 기간이 코인으로 치면 2년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내년 이맘때쯤 돼서 이제는 한 1년, 뭐 6개월,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24년 올해요. 큰 상승 나올 수 있고요. 큰 폭락 저는 둘 다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기회가 저는 그래서 있다고 보고요. 그냥 떨어질 때마다 줍줍 하시고 그냥 뭐 호들 존버를 하셨다가 졸업할 그날까지 크립토 TV 우리 형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응원하겠습니다. 같이 졸업할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